오늘의 이야기 성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정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이선봉 목사님이 좀 자리를 비우셔서 네. 스페셜 MC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은 스페셜입니까? 네, 스페셜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됐습니다. 또 볼 때마다 그렇지만 이선봉 목사님한테는 비밀이에요. 네.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목사님 더 잘 맞고 네. 오늘은 더 아름다운 행복한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되는데 너무 궁금하시죠? 네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성누가병원은 성누가의 의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세운 병원입니다. 저희 성누가병원은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으로 한 이유는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오너가 있죠. 경영이 이렇게 돈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인 그게 아니라 이제 급여를 이렇게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목적 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누가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의료 선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무료 진료라든지 많은 의료적 혜택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병원이. 처음에 의료법인을 하자고 했을 때 다들 좀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병원이라는 게 사실 의원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병원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리고 그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확신은 들진 않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나도 같이 돕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혼자서 한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하고 제가 운영하고 꾸려 나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병원에 와 있으니까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도 상의를 할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외롭지 않다는 점, 그게 이제 이전 근무했을 때랑은 좀 좋은 점이라면 그게 제일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같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는 점도 있고요. 와, 너무 무섭죠, 치과는. 어우, 저거 봐요. 어우. 여기는 원장실이고요.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차트 프로그램 뜨면 그거 확인하고 그러면은 차트하고 엑스레이 확인하고서 이제 환자를 보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원장실보다는 되게 좀 협소하거든요. 네. 일하실 때 좀 불편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아, 좀 좁은데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좁긴 좁대요. 지금 쌤님이라고 써요. 네, 선생님. 쌤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쌤. 살짝 가만히 계세요. 한 40대 정도 됐는데 치아가 거의 없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치과에서 이제 뼈가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하고 틀니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절망적인 게 심정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는 자신 있고 임플란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임플란트 하셨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깍두기도 씹는데 눈물이 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환자한테 정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의사구나 그런 게 기억이 좀 남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치과 치료하면 무섭다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임플란트 식립을 했는데 환자분이 거의 안 아팠나 봐요. 그래갖고 다음날 와가지고 임플란트 한다고 해놓고서 왜 아무 치료도 안 했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저께 임플란트를 한 거라고 그랬냐고 그런 경우도 되게 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치료하실 때마다 계속 보람을 느끼시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의료 행위를 할 때 좀 힘든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신앙의 힘으로 많이 좀 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서 원장님은 좀 굉장히 순수한 분이고요. 그리고 열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제 신명서 원장님이 가장 큰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되게 잘 버텨내는 이렇게 체력이 딸리거나 힘들 때에도 잘 버티고 인내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한 시간의 점심시간 어디 가실까요? 저희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이 이게 좁다 보니까 좀 나눠서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줄 서기가 싫어서 조금 늦게 가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환자 밀려 있거나 할 때는 정말 빨리 먹고서 돌아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데 궁금하죠.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뭔가요? 불고기야. 불고기인가요? 중식처럼? 아유, 맛있겠다. 그러게 원장님 늦게 가면 음식이 없잖아요. 와, 진짜 맛있겠네. 원래 이렇게 식사를 좀 빨리빨리 하시는지 저는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의사들이 학생 때부터 바쁘다 보니까 빨리 먹는 게 좀 습관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신 지는 5분도 안 된 것 같거든요. 보통 5분면 다 먹어요. 그렇게 드시면 내과 가야 돼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중간에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었었고 지금도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계속 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곳에서 더 넓게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자체에 어떤 그 애정이 있는 병원, 환자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병원으로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최고의 기술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병원으로 또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정말 하나님 사랑이 이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이들이 이 병원 오면 참 따뜻하다. 뭔가 정말 크리스천 병원 뭔가 다르다. 그런 기억이 남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따뜻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그 원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신명섭입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치약 기술들을 이렇게 배우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또한 박사학위를 받고서 지금 누가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이만 보게 되네요. 그래요? 선생님의 이만 보게 되는 아주 건치세요. 네.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 치아 뽑는 거 참 두렵거든요. 맞아요. 이가 흔들릴 때 네. 엄마 아빠가 실로 묶어 사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치아하면 두려움이 있는데 자, 우리 치과 우리 의사 선생님이신데 선생님도 치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있죠. 예, 그래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다른 이제 치과 의사한테 스케일링 받고 나면은 저도 이렇게 벌벌벌 떱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손에 땀이 나고 그러신가요?
땀은 잘 안 나지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죠. 그러게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상을 다 머릿속에 알고 계시니까. 네, 저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치과 가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네.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이가 안 좋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네. 갑자기 이런 질문이 좀 그렇지만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불소의 사용이거든요. 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치가 잘 생기는데 충치 예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불소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불소를 이렇게 바르는 걸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불소 치약을 대부분은 쓰시는데 가끔 무불소 치약을 쓰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애기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는 무불소 치약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불소 치약을 교체를 좀 해줘야지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하루에 3번 치카치카하고 네네. 예, 단 거 너무 막 먹지 말고 네네,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불소의 사용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를 닦고 단 걸 먹지 말라는 거는 사실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거의 제가 관여를 안 하고 불소만 좀 열심히 썼는데 충치가 거의 안 생기고 우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 좋은 팁입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반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병원에 자주 가다 보니까 예, 그래 그렇습니다. 예. 이 성누가회라고 하는 대표로 오셨는데 병원을 경험하시면서 이 성누가회는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한데 좀 소개할까요? 성누가회는 2002년에 시작되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의대생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좀 의료 선교를 같이 하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되면서 각자 이제 병원도 개원하고 하면서 저희가 틈틈이 의료 선교를 해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초교파적인 이제 기독교 의료 선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의사나 뭐 간호사, 약사 많은 분들이 같이 또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 세계 의료 선교를 좀 하기 위해서 또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국제 지부도 많이 생겨서 이제 국제 해외 이제 의사들도 저희가 같이 동참해서 활동도 하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마음에 맞는 분들이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 거군요. 그렇죠. 예. 2002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학생일 그렇죠. 때인가요? 대학생이죠. 예. 그 원장님 몇 당시에는- 년생이세요? 그런 걸 물으세요. 그런 거 네. 물으면 안 돼요? 물으면 안 돼요? 2002년도면 저도 대학생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만들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예. 사실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네. 무관심하거나 또는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같은 이제 기독교인인데도 좀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그런 거를 이렇게 사도 고생을 하느냐. 좀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개인 병원을 개원하고 그렇죠. 이제 뭐 이런 밟아갈 줄 알았는데 예, 좀 시선이 그랬겠어요. 진짜. 그런데 출발 자체가 굉장히 선교적이고 하나님 은혜로 출발한 그런 젊어서부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뭐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네. 그런데 그것을 설립하는 건 참, 내가 행동하는 건 참 어려운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의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 누가병원, 성누가병원 설립하게 된 어떤 동기, 배경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제 의료 선교를 계속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저희 개인 병원 경험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개인 병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서로 관계가 이렇게 엮이고 그렇죠. 분쟁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의료 법인을 해서 의료 법인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 법인을 저희가 설립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설립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도 이게 참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그걸 잘 극복해내신 것 같으세요? 네. 의료법인은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치들은 많이 좀 되어 있죠.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이제 의사분들이 다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신앙이 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마음이 맞습니다. 처음에 몇 분이서 그러면은 시작을 했나요? 어떤 이 병원은요? 처음에
처음에는 의사들이, 의사가 5명 정도로 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 맞는 딱 5분이 시작을 했군요. 예. 그때 이제 설립할 때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네. 난리가 났다. 네. 예, 맞습니까? 예, 많은 좀 반대들도 있었죠. 누가 반대를 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족분들한테 처음부터 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반대를 하진 않았었고. 가족 1번으로 반대할 텐데.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했죠. 좀 죄송합니다. 5분 다 처음에는 가족들한테는 우리는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네, 그렇죠. 그래서 방송 혹시 보시게 될 수도 있는데, 네. 네, 지금은 밝힐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가족분들도 나중에 아시고서는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개업자들 있잖아요. 중개업자 저희가 이제 병원 하려다 보면은 이렇게 뭐 물어봐야 되고 뭐 이렇게 의료 장비나 뭐 대출이나 뭐 어떤 부동산이나 뭐 이게 중개업자들한테 말하면은 아니 의료법인을 왜 하세요? 개인 의원 하시지? 이제 그런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료법인 하면 결국 그 돈 당신 돈이 아니라고 왜 이걸 하냐고 맞네, 이제 맞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우리가 뭐 섬교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 들으면은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설명도 네. 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네, 좀 귀찮아서 얘기를 안 하죠. 네.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거를 참 이 가족들의 반대인데 그래도 우리 의사 선생님이 되기까지 부모님들의 헌신에 있었고 맞습니다. 예. 또 아내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결국 의료법인하면 결국 모든 이익금이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 네, 네. 공동체의 것이 되어지는데 네. 거기에 대한 가족들의 반대가 참 많았을 텐데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사실 얘기를 안 했죠. 예. 얘기를 안 했고 이제 사실은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반대를 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얘기를 좀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잘 될 것이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병원이 안정이 되고 나서 설립되고 안정되고 나서 이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의료법인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료법인이 뭔지를 잘 모르셨어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법인이 뭐냐고 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시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너도 뭐 출자를 했느냐, 뭐 이렇게 해서 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페이닥터처럼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뭐 그렇게 설득을 일정 그렇게 했죠. 야, 그러면 정말 그 병원이 개원하고 나서 이따가 말씀드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겁을 상실하셨네.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좋으신 거고. 와, 많이 놀라셨겠어요, 부모님이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지금 보니까 아까 인사하실 때 연대 나와서 서울대 박사학위 받고 이러면은 정말 훌륭한 그 걸음을 가시던 코스죠. 네, 코스잖아요. 그 학창 시절에는 정말 부모님이 네네 내 많이 새끼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연대 갔잖아요. 서울대가 정말 자랑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아들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속 한 번 안 썩이고. 네 비교적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런 공부를 잘하셨나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수고하라고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더 노력한 거는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는 꿈이 좀 없는 편이었어요. 그냥 공부만 하셨군요. 네, 맞아요. 꿈이 네. 없으니까 그 당시는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단은 공부하고 보자.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놓으면 뭐 나중에 어떻게 갈 수 있겠구나 예, 맞습니다. 싶어서.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의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결정적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의료의 길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다른 직업을 많이 좀 동경을 해왔고 그거를 꿈꾸고 있었는데 네. 제 부모님께서 성적이 좋으니까 의대를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네.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었어요. 나는 싫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의대 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아. 그 형이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치대를 가라고. 그러면은 치대, 예. 너가 그 형이 치대 가면은 돈 많이 번다. 의대보다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네가 바라는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사실 나중에 가서 속았다는 거 알게 됐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형의 조언 듣고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부모님도 설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치대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제 주변에 치과에서인데 트로트 앨범 내시는 분도 있고 치과인데 개그맨 된 선배도 있거든요. 뭐 다양하죠. 예, 네. 예. 근데 그 말만 믿고 갔는데 현실은 아니었다. 예, 실은 엄청 바쁘고 힘들고. 네, 힘들죠. 네. 와.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학창시절 내내는 그 뭐 열등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공부만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나요? 아 모범생은 맞습니다. 네. 근데 열등감이 없던 건 아니고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떤 열등감이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잘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열등감이 있냐면은 아 나는 대인관계가 안 좋은가? 나는 운동을 잘 못하는가? 나는 진짜. 게임을 잘 못하는가? 이제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한쪽 공부만 네, 지적인 그렇죠. 것만 발달되니까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소외될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아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되게 많고 예, 그런 학창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약간 그런 생각을 우리는 어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공부 잘하면 분명히 뭐 하나는 못하는 거 있을 거야. 우리 막 이렇게 공부 못하는 네. 애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서로 위안받는 거지. 서로. 네. 그럼 같은 입장이었네. 그렇군요. 새롭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학을 딱 갔을 때 이 열등감이 이제 사라지나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심해지죠. 왜요? 왜냐면은 이제 고등학생 때는 내가 전교 몇 등, 10등 안에 들고 굉장히 공부 잘하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네. 대학 들어오니까 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수십 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가 이제 싹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았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경쟁의 시대에 들어왔네. 그렇죠. 네. 이제 이 말은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연극영화과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선 탑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극영화과 들어서 45명이 노래를 다 잘하고 춤을 다 잘 추고 연기를 다 잘하는 거예요. 경쟁이 되죠. 네. 그때부터.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모아놨더니 네. 더 심한 열등감이 생긴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뭐 충분히 그렇죠. 예. 어디를 가나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죠. 뭐 상위 그룹만 모였으니까 음. 거기에서도 이제 순서와 서열이 나누어지다 보니 네, 이제는 맞습니다. 또 다른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사실. 네네. 뭐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열등감이 사라지게 된 어떤 그 동기가 뭐죠? 사실은 이거는 신앙을 통해서만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교회는 다녔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됐을 때 내가 창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내가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성경에 그런서 말하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이렇게 부족한 면들 이런 것들은 전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열등감이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쯤 됐었어요, 나이가? 25 정도 됐을까요? 네, 대단하시다. 그 정도쯤에. 와, 예.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준이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부를 또 열심히 하기엔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 네. 뭐 계속 열심히 하고 오셨는데 잘해왔는데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치과 의사로 부르신 하나님 사명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과 의사로 부르신 거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어느 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를 바라시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원래는 이제 하고 싶었던 또 다른 게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 당시에? 저는 사실은 그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굉장히 그게 좀 멋있어 보였고 예. 한때 이제 그 문학 소년으로 이렇게 문학에 심취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문학 동아리 들었고 이제 대학 가서도 문학 동아리 들어서 활동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쪽으로
생각을 갖게 됐나요? 네네. 아. 그쪽에 굉장히 동경하는 마음이 좀 그럼 있어요.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이야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지금은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내가 감동받았던 책은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어. 네. 사실은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은 성경이죠. 네.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네. 근데 저 부분이 정말 솔직한 고백 같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성경이 정말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 놓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중심축이 된 게 아마 그러네요, 저는 진짜. 그 책이 네. 아니었는가. 네. 야, 굉장히 이제 원장님 만나보면서 좀 독특하다는 네. 생각이 문과랑 이과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 네. 정말 다른 길인데. 그리고 의사라고 안 하면 이렇게 딱 보면은 국어 선생님 같아요, 그냥. 그런 이미지도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나중에 조금 지나서 이제 또 글 쓰시면서 네. 또 책으로 또 저희를 또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훌륭한 대한민국의 의사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건강한 치아를 해주시는 요즘 한국의 열풍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설명에 초등학생 부모까지도 그 설명에 몰려올 정도로 네. 이런 이제 의료에 대한 열풍이 지금 한국의 새로운 바람으로 이는데 과연 앞으로 현재 의사로서 미래가 좀 이 학생들에게 좀 의사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아, 네, 한국의 의사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진로 고민할 때 잘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고 네. 또 한 가지는 의료인이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랑의 마음에 식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면접 볼 때 이제 학생들이 나는 이런 경험을 해서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살리고 싶어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졸업할 때는 그런 얘기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이렇게 쏙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사들을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그건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의사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좀 힘든 경험들을 하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좀 싶습니다. 안타까운 게 정말 멋지다. 이제 의사가 되면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내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마음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지금 해서 그렇죠. 내 아이를 의사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사실 크거든요. 네. 그 가치관이 참 중요한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저는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아, 네. 저도 네. 공감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의사는 그럼요. 왠지 우리 아이도 맡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맡길 수 있을 것 그럼요. 같고 맞죠? 예.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 생명을 맡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재밌어가지고 준비한 영상들이 좀 있는데 네. 그걸 못 보았어요. 네. 성누가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성누가의 의료 선교 봉사에 이샘 PD가 다녀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기대됩니다. 의료 봉사부가 있는 건가요? 네네. 아, 대학생 친구들. 오늘 오시는 환자분은 총 60명입니다. 이야. 아시아 각국에서 오시는 외국인 분이셔가지고 멀리 그분들이 한국에서 그분들도 나름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인데 그 우리나라는 낯선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시고 어쩌면 그분들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의료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분들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작은 선의로 이분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의료진분들이랑 같이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일석이조네요, 아이들한테는. 학생들이 그 이번 학생들한테는 봉사를 그죠? 통해서 선생님들도 많은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자 하는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필드에 나가서도 환자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좀 일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어 정말 한국 의료계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다. 저렇게 나눈다라는 게 주머니는 안 채워져도 마음은 채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멋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역할 분담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진할 때 도와주실 분이랑 예진하고 환자분들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발침하고 파스기를 해주실 분이랑 뭐 마무리할 때 이거 챙겨주실 분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침을 맞았을 때 아픈 데 있냐고 물어보셔야 되고 아픈 데 있으면 절 불러주세요. 그럼 침을 다시 놔드릴 거고 찜질 방 이런 거는 오늘 가지 마시고 목욕탕 이것도 오늘 가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학교 교내 동아리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배님들이 어떤 의료 봉사를 하시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알아가고 배우면서 환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봉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잘했네. 긴장되고 있어요. 긴장되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아니면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긴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사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예전에도 참여하셨나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일단은 멀티탭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멀티탭이 거기 없으면은 여기 있어요? 멀티탭 좀 여기 꽂아서 이렇게 좀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기기 설치는 제가 할게요. 진짜 치과는 또 장비도 많아야 되고 할 일이 많겠어요. 그 장비가 다 고가잖아. 아, 네, 좀 생각보다 비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석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물 빨아들이는 거 치과 진료하면 이렇게 물을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전압이 이렇게 안 맞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파워가 약해서 석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진료 봉사 하다 보면은 이렇게 치과 기계가 조금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유두리 있게 좀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진료는 그래도 진행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좀 해야죠. 이게 봉사할 때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의료봉사를 아프리카로 길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좀 전달하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느꼈어요. 친구들 만나러 온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올 때가 가장 마음도 편하고 행복한 것 같고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것 같고 어느 쪽 어깨가 아파요? 저가 양쪽을 다. 양쪽 다? 그래. 무릎도? 네. 계속 뭐 3년째 됐어요, 저. 3년째? 네. 얼마나 아파요? 0에서 10까지. 10대로 네. 10은 진짜 아픈 거. 너무 네. 애기 낳는 것처럼. 이 정도로 애기 낳는 거로 알고 7? 네. 네. 이거 팔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당기니까 얘가 아픈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 여기도 뭐 아픈 데 있나요? 꼭 그러진 않으시죠? 네네. 이렇게 마무리하실게요. 네, 10분 정도만 쉬고 계세요. 네. 병원은 가보셨어요?
약 좀 처방해 드릴게요. 오늘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평소에 받지 못했던 저희 이제 이주민 분들께서 좀 더 하나님의 이런 또 은혜와 축복을 받고 앞으로 일선에서 더 열심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괜찮죠? 아우 너무 아프겠다. 저 갈아내는 소리.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고 계신데요.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요. 이렇게 자원봉사를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하게 되면은 나중에도 그게 참 마음에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의료인이 되더라도 이제 환자들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그리고 참 어렵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료인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의료봉사도 많이 못 해봤고 동아리 통해서 활동한다고 하여도 직접 환자분을 만나 뵙는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첫 봉사이지만 봉사를 하면서 직접 만남으로써 이제 얻는 경험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듣는 경험이랑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걸 오늘 굉장히 많이 느꼈고, 환자를 처음 만남으로써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처럼 남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꽤 많다는 걸 느꼈고요. 오늘 이렇게 의료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의료 활동 외에도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분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오늘 모든 봉사자들과 한마음으로 의료 봉사를 진행해서 보람있게 되었고, 좋은 뜻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다. 예, 그런 표현이 좀 맞지 않나 싶은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아이를 좀 보내야 되겠다. 아이를 보내서 앞에서 좀 이렇게 접수라도 받는 일을 하면서 좀 배워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주중에는 또 병원에 계시고 또 주말에는 봉사를 하시고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좀 쉬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네, 좀 바쁘긴 하죠. 네. 네, 저거 말고도 또 다양한 행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도 요즘에는 좀 해야겠구나. 올해 이거를 하려면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인은 어떤 선교의 사명과 나눔의 사명이 커서 한다라고 하지만 가족이 있잖아요.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도 돌아가! 그러면 주말에 화창한 날에 다 기대하고 있는데 아빠로서 그걸 해주지 못할 때 어떤 마음 드세요? 사실 저는 그 아내한테는 참 미안한 마음이 좀 크고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하면 아내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면 또 이렇게 많은 노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너희도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다. 자랑스러워해라.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거는 아빠의 마음이지만 아이들 세대가 받기는 또 안 그런데 사실. 예.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서 집에 오면 계속 놀아달라고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첫째가 좀 크니까 이거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이거 해야 되느라고 바쁘다고 하면서 되게 이해해 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제 오랜 시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가 하는 일 어떤 일이고 하면서 조금씩 이해하는 그런 나이가 된 거네요. 그럼. 네네. 아이들이 둘입니까? 네, 둘입니다. 그럼 큰 아이가 이제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6학년. 많이 컸네요. 6학년은 이제 아빠의 어떤 사역과 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제가 이제
이제 저녁 늦게 어디 나가야 된다 하면은 옛날에는 왜 나가요?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동생을 달래면서 아빠 지금 이제 선교하여 나가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동생 달래면서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특하네요. 아픈 네. 치아 고쳐주러 간다고. 그렇죠. 예, 어머나. 이 성누가에서 하는 활동이 요거 말고도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럼? 네, 이제 네. 저희는 그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본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가르치는 것들,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이나 세미나 이제 예. 그런 것들. 최근에 영화상회도 하고 또 독서 토론회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또 올바른 가치관들 전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미디어나 이제 또 이제 직접 이제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죠.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 청소년들에 맞게 또 네네네. 기성세대에 맞게 접근하시는데 자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것이 땅끝까지 선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어떻게 많이 다녀오시나요? 네네, 저희 해외 선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떻게 해외 선교하시나요? 어느 나라 주로 많이 가세요? 저희가 지금 필리핀을 이제 주로 타겟으로 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필리핀에 이제 가난한 주민들 네. 대상으로 이렇게 진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지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전도할 수 있게 또 돕고 저희는 또 이렇게 진료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합니다. 필리핀도 선교지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지요, 의료 행위들이.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선교가 굉장히 자주 이렇게 시행이 돼서 환자들이 이제 병원을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은 의료 선교가 이렇게 시행될 때마다 계속 이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의료 선교팀한테 수술을 받았어. 그럼 이쪽 의료 선교팀 이 실밥 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 네,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래도 선교사님 잘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잘 깨고 연결점을. 있어야 되겠어요, 스케줄을. 그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면은 이제 그쪽에는 약 같은 게 되게 비싸거든요. 네. 한국이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약이 싸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자기 월급만큼 비싼 그런 약을 이렇게 사야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선교팀이 왔을 때 약을 이렇게 받아가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올 여름에도 7월에 또 네. 필리핀에 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바쁘신데 너무 지친다. 힘들다. 그런 생각 좀 조금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가끔 들 때가 있죠. 네. 온전한 휴일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네. 네. 근데 이제 참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고요. 들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과 이제 사도들이 걸어왔던 길처럼 베드로한테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띠띠고 원치 않는 대로 데려갈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하고서 가곤 하죠. 이런 분은 본질을 알기 때문에 쉬라고도 못 쉬어요. 그러겠죠. 또 달려갑니다. 또 가시겠죠. 마치 엄마가 쉬라 그래도 애가 배고프면 밥 해주듯이 똑같은 거야. 오늘 많이 반성이 되네요. 그래 말이야. 자, 정말 다양합니다. 선교도 하시고 또 진료도 하시고 또 국내에서는 외국인들 노동자들 또 목회자들 의료 봉사도 하시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시나요? 목회자분들 이제 도와드리는 거는 그 병원에서 진료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찾아오시는 목사님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이렇게 받아서 이분은 좀 이렇게 되게 이제 선교도 많이 하시고 중요한 분인데 이분 좀 도와달라 하면은 그분들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 혜택을 좀 드리고 그런 그렇죠. 치료도 해드리시고. 네네.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가끔씩 속내도 또 털어놓으시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저는 치과라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네. 맞네.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야,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소리는 못 듣잖아요, 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서면 3분 동안 이거 하고 계세요. 10분 동안 하고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하니까 재밌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아파서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보면 네. 정말 여건이 안 되는데 네. 예, 그런 분들 보면 또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어요. 아, 네. 사실 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사실 장기러 박사님이 돈이 없는 사람도 다 무료 진료해주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뭐 그 심정이 참 이해가 가요. 근데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난한데 치료 못 받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따뜻한 분이다. 네.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물론 지금처럼만 쭉 가시면 되지만 앞으로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는 더 이제 환자의 마음을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마음은 이제 되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잘 그 언어나 이제 대화가 공감을 잘 못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더 아픔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이제 더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사랑을 더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말을 못 하는데요. 하고 말을 못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의사가 됐으면 그래서 좋겠다. 이제 주변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네. 그러는데 너는 정말 착한데 이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행동적으로 잘 전달이 되면은 더 선교할 때도 그게 더 도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아들이든 부모와 교감은 네. 제가 우리 오늘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다 보니까 네. 진짜 감동적인데 제가 쭉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와 의사가 참 비슷하다 그런 교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정말 감동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결정이 생겨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하는 막 마음이 생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선생님은 끝까지 정말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그 본질 선교적인 역사를 가지고 행하는 건 참 감동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목회와 또 의사하는 부분이 이제 공통점이 많은데 주로 어떤 부분이 제가 보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이 아주 가장 큰 기본인 것 같은데 네. 의사 생활하시면서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주로 많이 공감되시나요? 이 목사님의 일과 이 의사의 일 굉장히 이렇게 그러네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픈 자를 치유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육혼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사들도 치료를 할 때 육체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활 환경, 패턴, 왜 이 사람이 병들었을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할 때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영혼의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그러면 생활 패턴이 어떻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불규칙한 삶을 산다. 그러면은 영혼도 굉장히 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인간은 뭐 육체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니까 이게 서로 교류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통해서 모든 몸의 기능이 마비되고 네, 또 맞습니다. 병들기 시작하고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좀 공감하게 되어지는데 목회자는 영혼을 치료한다면 우리 선생님은 우리 육체를 또 함께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기술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모습 참 공감한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우리 원장님 의사로서의 앞으로의 계획 여쭤봤고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성누가의 비전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성누가회는 이제 전 세계 의료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해외에도 저희 지부들이 있고 해외 의사들도 있고 그래서 해외 의사들을 더 많이 전도하고 또 이제 리더로 이렇게 길러서 그들 통해서 전 세계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랄프 윈터 박사님이라고 뛰어난 의료 선교 학자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이 이 아프리카, 이 가나안 나라에 약을 공급해야 된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거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모가에서 우리가 이제 의사들도 키우지만 약사를 많이 키워야겠다. 그래서 약을 공급해야겠다. 그래서 제약회사도 나중에 좀 세우고
그리고 의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의대도 나중에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네네. 이야, 제약회사 미팅을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정말 약사도 키워야 되겠다는 그렇죠. 말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영상도 봤는데 되게 다가오는 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오늘 정말 멋진 분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네. 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저도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뭘 배워요? 저는 아니고 목사님과 네네. 얘기나. 예. 그리고 저희 성누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즐거웠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선교의 사명을 이렇게 알고 더 이렇게 선교에 힘을 쏟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본질을 붙들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 모습이 참 감동이 되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도 함께 기도해 드릴 텐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아직은 작은 이제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정말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처럼 이제 큰 병원으로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도 세우고 또 제약회사도 세우고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 어떤 기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원이 더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또 이 병원에 많은 또 크리스천 의사들이 나타나서 같이 협력하고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꼭 기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말이에요. 네,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장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버랜드도 한 번씩 가고 그래요. 아, 네네. 그냥 판다가 곧 중국 간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 아이들 6학년이지만 다 그래도 아빠랑 얼마나 놀고 싶겠어. 네.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감의 이야기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정경미 씨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이 따뜻한데 함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따뜻함이 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